우선 위키피디아는 ESG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찾아봤다. 어떤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리킨다. 이 세 개의 평가 기준은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 즉 이익과 리스크를 좀 더 잘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잠깐, 여기서 지속 가능성이란 무슨 뜻일까? 최근 몇 년 사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이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영어로는 Sustainability인 지속 가능성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그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 전례 없는 속도로 인류가 착취, 파괴하고 있는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어느 분야에서건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갖춘 발전을 Sustainability Development라 부르며 비즈니스와 ESG란 개념은 2006년 제정된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책임 투자 원칙에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기껏 6, 7년 전인데 2020년 초부터는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듯 모든 매체의 경제 관련 기사를 뒤덮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마치 ESG라는 목표가 모든 기업과 비즈니스의 성배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ESG 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엔간한 규모의 회사들은 빠짐없이 ESG 전담 기구를 만들어 ESG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은행은 ESG 점수를 기업 평가 기준의 상단에 배치하며 기관 투자자들은 ESG를 소홀히 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ESG 테마의 채권이나 펀드가 불티나게 팔리고 ESG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온다. 각 기업과 금융기관 및 정부 관련 부서들이 나름의 평가 체제를 만들어 ESG 점수를 매기는 가운데 전문 평가기관들도 방대한 연구조사를 병행하면서 기업 ESG 채점에 분주하다. 덕분에 통일된 표준 ESG 평가 시스템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성장에 ESG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인가? 어떤 요소들을 따져서 기업이나 산업의 ESG 측면을 평가할 것인가? 그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가의 규모와 자연조건 및 경제환경이 다르고 정치체제도 각양각색이니 당연히 다를 것이다. 또 산업마다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댈 수도 없다. 철강, 화학, 금융, 전자, 식품, 바이오, 운송 등의 무슨 수로 일률적인 ESG 지표를 적용하겠는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톰슨 로이터즈, S&P 글로벌 등 6대 국제 평가기관은 온실가스 저감량, 자선활동,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지표를 소위 본질적 요소 서브스턴티브 엘러먼츠로서 정해놓긴 했다. 하지만 그 당위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고 아직은 범세계적으로 적용되기도 어렵다. 여기서는 최근 1년여 사이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틀이 갖추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ESG 평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자. 1. 이환경 친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가. 한국 기업들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그 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가.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 2. S사회적 책임.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얼마나 잘 보장해 주는가. 전체 임직원 중에서 여성이 몇 %를 차지하는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사이에 얼마나 격차가 있는가. 장애인 고용과 청년 채용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경영진과 임직원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갖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가. 3. 기업의 지배구조. 이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이 사회의 전문성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CSR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판단 기준은 이보다 얼마든지 많이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점은 기업이 이러한 ESG 이슈에 소홀했다가는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투자를 받거나 사채를 발행하기도 힘들고 ESG 투자를 표방하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탓에 주가를 관리하기도 어려워진다. ESG에 민감한 대기업들은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받을 때도 공급사의 ESG를 따진다.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ESG 이슈를 얕잡아 볼 수 없다. 서구 기업들은 이미 협력업체의 ESG 실적을 요구한다. 싫든 좋든 ESG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 다듬어 가야 할 필수 전략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는 권기태의 최신 경제 용어 해설입니다.